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입니다. 5월 17일 오늘도 오늘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오늘 살펴볼 주요 뉴스 5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일 미국 증시 마감 현황 살펴볼게요. 위아래 변동성을 보이다 장 막판 결국 아래를 선택해서 나스닥이 1.2% 하락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도시 봉쇄 정책을 펼친 중국 경기 지표가 결국에 코로나19 초기 수준으로 회귀할 만큼 나빠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미국 주도의 IEPF 참여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관련한 파장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고요. 네 번째, 삼성전자가 애플처럼 휴대폰 전용 AP칩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노릴 수 있어 리츠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배당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뉴스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16일 월요일 미국 증시는요, 다우지수는 강보합, S&P 지수는 약보합, 그리고 나스닥은 1.2% 하락해서 11,600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정규장 거래 막판에 주요 지수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하며 증시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요, 미국과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악화되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시장이 하락했는데요. 어제 나온 중국의 4월 소매 판매 지표는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했고요.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1.6을 기록해서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6.5를 크게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이 안호주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엠파이어 지수는요,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뉴욕 연은이 뉴욕주의 약 200개의 제조업체를 평가해 산출하는 지표인데요. 0을 기준으로 해서 0 이하가 나오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고 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데, 어제 발표된 4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요, 마이너스 11.6을 기록해서 0 이하 경기 위축을 나타내는 지표로 하락한 거죠. 또한 어제 나온 중국 소매 판매와 산업생산 증감 지수를 살펴보면요, 소매 판매는 빨간색,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1% 하락, 산업생산은 회색인데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2.9% 감소하면서요, 예상치보다도 더욱더 가파르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요, 이러한 세계 경제의 두 축, 중국과 미국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나온 중국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6일 날 발표된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는 2년 만에 최악을 보였죠. 이러한 지표 발표에 중국 경기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로 돌아가고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요, 경기가 이렇게 급냉하는데도 인민은행은 오는 20일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나서 중국 정부가 경제 문제는 뒷전으로 미룬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특히 현재 감염 확산 통제 조치가 내려진 지역의 GDP를 합하면 전체의 55%인데요. 50일째 봉쇄에 들어선 상하이는요, 일부 봉쇄를 해제했지만 여전히 도시가 봉쇄되어 있는 상태고,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이징은요, 오히려 봉쇄를 더 강화해서 베이징 방역당국은 16일부터 일부 지하철역을 폐쇄하고 식당 내 취식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당 내 취식을 금지하자 베이징 내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요, 식당 앞에는 수많은 배달 기사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는 걸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로 전향한 가운데 중국이 이렇게 자꾸 도시 봉쇄를 지속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IPEF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한국의 IPEF 참여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자, IPEF는 야너주가 여러 번 언급했죠.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포럼의 약자로 반도체, 배터리 등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한국이 IPEF 참여에 공식적으로 나선다면 중국이 사드처럼 보복을 해서 제2의 사드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과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 참여를 공식화할지, 그리고 중국의 반발은 어느 정도 수위로 일어날지 지켜봐야겠네요. 네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2025년에 생산될 스마트폰에 장착할 전용 AP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자, AP는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약자로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데요.
데이터 통신, 연산 등을 담당하는 핵심 시스템 반도체가 바로 AP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전용 AP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라는 전용 AP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이러한 엑시노스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자신들의 스마트폰에도 퀄컴과 미디어텍에서 공급받는 AP를 주로 사용하고 있죠. 지난해 세계 AP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살펴보면요. 1등은 퀄컴으로 37.7%, 2등은 미디어텍으로 26.3%, 그리고 자체 AP를 쓰고 있는 애플이 3등,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는 6.6%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본인들의 AP 엑시노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다시 한번 개발에 나섰는 이유, 바로 최근 갤럭시 S22에서 게임 최적화 서비스 관련 논란에 휘말리자 이게 바로 전용 AP가 부재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회사 내부의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경쟁사인 애플은요, 자체 개발한 AP로 인해서 스마트폰인 아이폰,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그리고 노트북인 맥북 등 자신들의 제품의 연결성을 강화해서 애플 생태계에 들어온 소비자가 다른 회사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잡아두는 경제적 해자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전용 칩을 만들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그리고 PC, 가전을 묶는 갤럭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용 AP 개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과연 삼성전자가 경쟁력 있는 AP 개발에 성공할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러한 움직임에 국내 어떤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겠네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아마 야노주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리츠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리츠 투자를 할 때 금리가 오르면 배당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삼성증권 리포트가 나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일 삼성증권은요, 국내 11개 상장 리츠의 차입금 구조를 분석한 결과 조달 금리가 1% 상승하게 되면 리츠주의 배당 수익률은 0.8에서 1.5포인트가량 하락한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자, 이 이유는요, 리츠는 투자자의 자금과 은행 대출 등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인데요. 평균 배당 수익률이 5에서 6%가량 돼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 최근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한국이 기준금리를 크게 오르면서 은행의 대출금리가 오르자 이러한 리츠들도 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난 것인데요. 삼성증권이 분석한 조달금리 1% 상승 시의 배당 수익률 변화를 살펴보면요. 이지스 밸류 리츠가 마이너스 1.2% 하락이 예상되고요. 코람코 에너지는 마이너스 1.3%, ESR 캔달스퀘어는 마이너스 0.9%, 신한알파 리츠 마이너스 1.5, 롯데리츠 마이너스 0.8, JR글로벌 마이너스 1.5, 신한서부 T&D 리츠 마이너스 0.9 등 조달금리가 1% 상승하면 대부분의 리츠들이 배당 수익률이 1% 하락될 것으로 삼성증권은 분석했습니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노리고 리츠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주의사항을 주의 깊게 공부해봐야겠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5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야노주는 오늘도 마감 시황 뉴스로 돌아올 테니까요. 야노주와 함께 경제뉴스 공부하실 분들 채널 구독, 영상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마감 시황에서 만나요. 안녕.